중요한 건 또 지금 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12월이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뭔가 회담을 할 것처럼 이 정부가 엄청나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12월 회담은커녕 말이죠.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아주 정찰기를 계속 연일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북폭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북한이 엄청난 도발을 해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미군의 RC-135V 그리고 RC-135S 정찰기가 하루에 2번씩 출격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거의 매일 미국의 정찰기가 위치 추적기를 켜고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반도에 출격을 하고 있습니다. RC-135V 리벳 조인트, 미사일의 발사 동향을 체크하고 발신지를 추적하는 곳입니다. RC-135S 코브라볼, 미사일의 징후를 파악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RC-135S 코브라볼 관련 기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또 RC-135V가 또 뜬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떠버리니까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하고선 저도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12월 2일에도 RC-135U 컴뱃 센트도 떴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날 E-8C 조인트 스타즈도 떴어요. 이것도 지상 감시하고 전장 관리를 임무로 하는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RC-135W도 12월 1일에 떴고요. U2S 드래곤 레이디도 11월 30일에 떴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 정찰기죠. 다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들의 목적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될 것인지,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어떻게 날아갈 것인지를 체크하는 정찰기들입니다. 미군이요, 이런 정찰기들을 한반도에 동시에 이렇게 띄운 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굳이 위치 추적기를 켜가지고 GPS를 킨 거죠. GPS를 공개로 해가지고 자, 떴다라고 보여준 건요, 전 처음에 북한을 압박하려고 하나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보고 보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이요, 오늘 문정인이 그런 얘기했죠. 해구산을 이제 중국에게 요청하자라는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중국 측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있었어요. 심각한 거예요. 네, 미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한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미국이 그래, 마지막 남은 한미동맹의 마지막 끈, 니네가 잘리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어디까지 왔냐면요,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은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는요,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라고 자꾸 얘기하고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까지 꺼냈었죠.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도 최근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뀌었고, 로켓맨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최선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늑다리다. 뭐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트럼프는 막말을 주고받는 막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트럼프는요, 정신이 굉장히 온전해요. 내일 모레 여든이지만은 김정은보다 머리 회전이 훨씬 빠릅니다. 문재인보다 머리 회전이 훨씬 빠른 게 트럼프입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요, 그냥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트럼프에게 막말을 했다? 이거는 정말 각오를 한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이가 백두산에 말 타고 올랐죠. 그것도 하얀 백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크게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 미북 회담이 예정돼 있을 때 이 북한에서 트럼프의 참모 진에 대해서 막말을 늘어놨어요. 볼튼에 대해서는 뭐 악의 축이라고 하고 그랬죠. 늘어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못해 하고 단호하게 1차 회담을 거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저렇게 공격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간접적으로 했어도 트럼프가 못 참는데 트럼프 보고 욕을 한 거예요. 일단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희라는 사람이 일개 관료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봐도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욕을 했다라는 거, 큰 뭔가 자기네들이 오판을 하고 있다, 결심을 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동창리에서 미사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됐고요. 그 포착이 된 배경에는 단순히 미국이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동창리의 움직임, 서해 미사일 발사기지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곳곳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토대를, 콘크리트 토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조만간 북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김명길도 얘기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했듯이 연말 시한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연말 시한까지 미국이 개선된 셈법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할 일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쏘는 게 ICBM이 될지 SLBM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간이 부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쏠 수 있을까요? 절대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 그리고 반격이 없는 도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게 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요. 그 해당 지역은 이인배 박사 같은 경우는 서해 5도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기 박사 같은 경우는 김포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저는 뭐 연평도도 예. 국지전적인 도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연평도 도발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의 한 수는 내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 보도 후 일요일 날은요, 특집 방송이 계속 이어집니다. 안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김영호 교수님과 이용남 실장님의 그 북미 관계, 미북 관계죠. 미북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김정은을 아마 제거할 것이다. 그 소위 말하는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제거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인배 박사, 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쨌든 서해 5도에 김정은이 도발을 할 것이다. 김정기 박사, 김포, 바로 서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적화되면은 김정은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안 하고 대신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김포에 미사일을 쏠 것이다. 이런 내용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12월, 내년 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부정선거 문제까지 터졌는데 또 이제 안보 문제가 또 불거지면 그렇죠. 예.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또 감춰질까봐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두 개 그거야말로 문제가 다 지금 걱정인데 북풍이죠, 그야말로. 북풍이죠. 예. 그래서 거꾸로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북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풍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이냐 평화냐,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아니라 내년 총선, 그렇죠. 과거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리 때문에 그 당시에 그다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리로 북한이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이 불법선거, 문재인 정권의 이 엄청난 비리를 덮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예민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는 거 정말 안보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바라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내일 광화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교조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도발을 하게 되면은 자, 분노해서 우리 모두 소총이라도 들고 주석궁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해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돈을 싸들고 들어가서 금강산에서 돈 주고 개성에서 돈 주고 미사일만 안 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광화문에 모두 모이셔서 문재인 규탄하고 김정은 규탄하고, 만약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이라도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기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이 흥분하셨어요. 아니, 저는 정말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뒷골이 생겨요. 왜? 그거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에도 지금 F-35 스텔스기가 4대 이상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공격해버리면 돼요. 그냥 주석궁 타격하면 되고, 그냥 김정은 죽여버리면 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냥 선제 타격해가지고 미사일을 안 쓰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정권은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도 돈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 많고 기업들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마저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왔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 돈을 북한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지, 심지어 왜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줬던 한미동맹을 굳이 파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는지, 심지어 해구산까지도 중국에게 의존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요, 계속 보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지만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